인연의 숲.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날, 가장 잔인한 운명을 마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영숙 씨의 하루가 딱 그랬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영숙은 거실 한 구석, 테두리가 변색된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엔 10년도 더 된 감색 정장이 들려있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거칠어진 손마디가 매끄러운 옷감 위에서 겉돕니다. 평생 아들 준혁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그 세월의 훈장 같은 주름을 화장으로 덮어보지만 거울 속 여자는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 준혁이 나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수빈이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니까요. 준혁의 말에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자꾸만 조여옵니다. 사돈댁은 강남의 내로라 하는 집안. 그 높은 문턱을 넘는 것이 과연 아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 입구부터 위험이 느껴지는 이곳에 영숙이 들어섭니다.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묵직한 나무문 앞. 준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은은한 침향 냄새와 함께 저 멀리 상석에 앉은 이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영숙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영숙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충격받은 톤으로 상석에 앉아있던 남자 최동수. 30년 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며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10초, 아니 영겁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30년 만에 마주본 두 사람의 눈동자에 경악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증오가 뒤섞입니다. 누군가에게 과거는 그리움이지만 누군가에겐 칼날보다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차갑게 동수에게 영숙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동수의 거친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내와 딸 수빈이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하지만 동수의 눈엔 오직 영숙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압박하는 느낌으로 낮게 깔린 동수의 목소리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영숙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수의 손이 테이블 위 물컵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영숙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물 튀기는 효과음 연상 촤악 차가운 물줄기가 영숙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매만진 머리와 옷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준혁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수빈의 눈물 섞인 만류도 동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결혼. 당장 무효야. 이딴 집구석이랑 엮일 생각 꿈도 꾸지 마. 동수는 아내와 딸을 거칠게 끌고 방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빌딩 전체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텅 빈 방 안 물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인 영숙.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슬프게 아들 준혁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준혁이 묻습니다. 어머니, 대체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예요? 영숙은 차마 입을 뗄 수 없습니다. 30년 전 동수를 살리기 위해 장태준에게 몸을 던져야 했던 그 참혹한 선택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때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무겁게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준혁과 수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상견례 사태 후 며칠,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영숙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안에 준혁과 수빈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 영숙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달립니다. 저 멀리 동수와 그의 아내 순이가 보입니다. 동수는 영숙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영숙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내 딸을 꼬드겨서 저 지경을 만들었어. 내가 내 인생을 어디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동수의 고함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녀는 동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결연하게 눈물보다 더 뜨거운 진실이
그녀의 입술을 타고 터져 나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당신 버렸다고, 내가 장태준이랑 바람나서 떠났다고 생각했니? 영숙은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고름을 터뜨립니다. 동수의 사업을 망친 장태준. 그자가 동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영숙을 불렀던 그날 밤, 영숙은 동수를 살리기 위해 장태준의 여자가 되기로 계약했던 겁니다. 동수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사업을 재건해준 돈, 그건 영숙의 피와 눈물이 섞인 대가였습니다.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을 살리려고 나를 버린 거야. 영숙의 절규에 동수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복도에는 오직 기계적인 발소리만 들릴 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인연은 때로 신의 장난처럼 기막힌 매듭을 짓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그 매듭은 결국 풀리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죠. 영숙의 고백은 동수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30년 동안 복수심으로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 동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온 간호사가 준혁의 유품을 건넵니다. 준혁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펜던트입니다. 동수의 아내 순이가 그 펜던트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경악합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평생 찾던 그 사진 아니에요? 놀라운 톤으로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동수와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김정우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실 준혁은 영숙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장태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후 어느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 그 아이는 동수를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었던 은인 김정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은인의 아들을 동수라고 생각하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금지옥 여부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참회하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은인의 아들에게, 나를 살린 여자에게. 동수는 병실 문 너머 누워있는 준혁을 바라봅니다. 은인의 눈매를 쏙 빼닮은 청년.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신이 왜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했는지. 동수는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물을 끼얹었던 그 손으로 영숙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내가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의 눈물이 병원 복도 바닥에 떨어집니다. 30년의 오해와 증오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 참 식상하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미소 띠며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들에게 찾아온 봄은 유난히도 찬란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날, 준혁과 수빈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돈이 된 동수와 영숙. 동수는 신부 수빈의 손을 준혁에게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내 딸과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내 곁에 와줘서 고맙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경기도의 한 평화로운 마을. 두 채의 전원주택이 이웃해 있습니다. 한 채는 동수와 순이의 집, 다른 한 채는 영숙의 집입니다. 정겹게 저녁 무렵이면 두 집 사이의 울타리를 넘어 된장찌개 냄새가 오갑니다. 동수는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영숙의 텃밭에서 김을 매는 사돈 양반으로 불립니다. 영숙은 더 이상 낡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 짓지 않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를 동순의 식탁에 올리며 지난날의 아픔은 그저 걸음이었음을 느낍니다. 감동을 주며 며칠 뒤 준혁과 수빈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영숙과 동수는 마을 어귀에 함께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사돈, 우리 인생이 참 기구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숲을 이뤘네요. 영숙의 말에 동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의 증오는 용서로, 홀로 서 있던 나무들은 이제 서로를 지탱하는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풀지 못한 매듭이 있나요? 용기가 없어 놓치고 있는 인연은 없으신가요? 인생은 짧지만 사랑하고 용서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인연의 숲, 그 따뜻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